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믹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전예지입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방형 스크러버 사용이 금지되면서 설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싱가포르는 국제적인 환적항으로 대형 선사들의 입항이 잦아서 이번 스크러버 제약은 글로벌 해운업계 전반에 퍼질 가능성이 큽니다. 싱가포르 항만공사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황합류량 0.5% 이하의 저유황류 대신 개방형 방식 스크러버 사용을 금지합니다. 해수오염 원인으로 지적받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싱가포르 이외에 미국, 독일, 중국 등에서도 개방형 스크러버 장착 선박의 입항을 막고 있습니다. 스크러버는 선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을 정화하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부터 황산화물 배출량을 더 엄격히 제한하기로 해 LNG 추진선, 저유황류 사용과 함께 대응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러버 사용 금지 해역 확대가 해운업계 내 혼란을 부르고 있는 건데요. 한편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은 개방형 스크러버 장착과 저유황류 사용을 겸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을 제외한 국내 선사들은 새 환경규제 대응책을 세우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SM상선, 펜오션 등은 스크러버 금지 조항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2020년 새 환경 규제가 시행될 때까지 유동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졸업생 3,2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곳은 공사 등 공기업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는데요. 취준생 선호도가 가장 높은 시내 직장, 공기업 연봉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신입사원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초봉이 4,399만 원으로 9년 연속 공기업 신입사원 초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으로 올해 초임에게 4,091만 원을 지급하면서 2위로 순위가 높게 상승했습니다. 3위는 한국마사회입니다.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경주 시행사업과 발매 서비스 사업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신입사원 초봉은 4,064만 원입니다. 4위는 4,055만 원의 한국가스공사, 5위는 4,051만 원의 한국감정원이 성전됐습니다. 2017년 공기업의 신입사원 초봉 평균은 2016년 대비 2.9% 상승한 3,52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언론 성명에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해 종교 자유 유린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북한 등 10개국을 11월 28일자로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에 따라 삶을 산다는 이유로 박해와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에도 중국과 이란, 미얀마,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등이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업계에서 대표의 임기가 가장 긴 업종은 생명보험회사, 가장 짧은 업종은 카드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말 이후 10년 동안 퇴임한 44개의 금융회사 대표 81명의 재임 기간을 분석해보면 이들의 임기는 평균 3.4년이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평균 재임 기간은 4.8년으로 가장 길었고 증권회사 4.3년, 금융지주회사 3.6년, 은행 3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카드회사는 평균 2.5년으로 가장 짧았고 손해보험회사도 2.6년에 불과했습니다. 금융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의 대표 임기가 11.8년으로 가장 길었고 키움증권 8.7년, DB손해보험, 동양생명, 현대해상은 6년, 신한금융지주 5.6년 등입니다.
반면 하나카드는 평균 1.3년에 그쳤고 한화손해보험 1.4년, 우리카드 1.6년 등으로 평균 2년 이내였습니다. 한편 최장수로 기록된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는 11.8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임한 후 지난달 부회장에 내정됐습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 한반도 남쪽은 물론 북한 지역 정밀 지도까지 제작할 수 있는 국토 관측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입니다. 유기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글로벌 이코노믹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토 관측 위성 발사 계획에 합의해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시점은 2020년 3월과 10월에 각각 한 대씩 모두 2대가 발사되는데요. 이 국토관측 위성은 발사 후 1에서 2주면 자세를 잡아서 한반도 전역의 영상 데이터를 송출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기윤 원장은 국토관측 위성 영상으로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5,000분의 1 지도를 제작하게 되면 남북 경협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디자인의 구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난해 이른바 노치 디자인을 적용한 아이폰 X를 내놓자 전 세계 수많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잇따라 무차별 수용한 바 있는데요. 노치폰은 화면 윗부분의 작은 면적에 카메라 등 각종 센서를 집약해 넣은 스마트폰을 말합니다. 이전까지 디스플레이 상단의 넓은 면적은 노치 면적으로 줄어들었고 그 결과 스마트폰 화면비는 크게 향상됐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9월 노치 디자인을 사용한 아이폰 X를 처음 공개함으로써 아이폰 몸체 크기 대비 화면 크기 비율을 아이폰 8 플러스의 68%대에서 82.9%대로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편 세계 스마트폰 1위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최근 선보인 갤럭시 A8s에서 세계 최초로 홀인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피어싱폰을 내놨습니다. 화면비는 84.7%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세계 스마트폰 업계가 화면비를 줄이기 위한 디자인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삼성전자 갤럭시 A8s가 노치폰 시대를 끝내고 피어싱폰 시대를 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빈번한 철도 사고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사람 탓으로 끝이 아니라 구조와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